안녕하십니까. 해세반 내부에게입니다. 오늘은 경영진의 주장 매니지먼트 어설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경영진의 주장은 PL 계정이 있고 BS 계정이 있고 나머지 공시사항 주소 포함해서 그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PL 계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 5천만 500건이 사용되고 회계장부에 복리후생비로 기록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PL 계정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의 주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발생 사실, 기록된 거래와 사건은 발생되었고 기업에 기송되는 게 맞는가? 네, 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기록했는데 증빙을 가서 보니까 증빙이 없어요. 그러면 발생 사실이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있다고 해도 다른 기업 거예요. 그러면 발생 사실이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완전성,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거래와 사건은 기록되었는가? 이게 총 500건이 사용됐는데 기록된 걸 보니까 490건만 기록됐어요. 10건이 누락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성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정확성, 기록된 거래와 사건에 관련된 금액이 기타 데이터에 적합하게 관련된 금액 및 기타 데이터는 적합하게 기록되었는가? 네, 이 금액이 법인카드 일단 한 건을 예를 들어 봤을 때 500원인데 여기 500원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400원으로 기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기간기속, 거래와 사건은 해당 보고기간에 기록되었는가? 예를 들어 2019년도 12월 31일 날 발생한 거면 19년 장부에 발생주의로 기록해야 되는데 돈이 20년도 1월에 나갔다고 20년도에 기록을 했는지, 그런 기간기속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분류, 거래와 사건은 적절한 계정으로 기록되었는가? 이게 접대비성일 수도 있잖아요. 예, 법인카드 업체에 접대를 한 건데 복리후생비로 기록됐으면 그게 분류가 잘못된 거니까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경영진의 주장 BS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한 건씩 취득하고 회사가 장부에 토지와 건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 실제성. 장부에 기록한 토지가 있다 그랬는데 실제 이 토지가 있는 건지 건물이 있는 건지 한번 회계사분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권리와 의무, 기업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며 부채는 기업의 의무다. 예를 들어 가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내게 아니야. 그 권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완전성, 기록돼야 되는 자산, 부채 및 주주 지분은 모두 기록되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예시에는 한 건씩으로 들었는데 만약에 두 건씩 있었다고 해봤을 때 어디 건축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어떤 회사의 이름, A라는 회사 이름으로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씩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건은 누락된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성을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와 배분, 자산, 부채 및 주주 지분은 적합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었으며 평가나 배분의 결과는 적합하게 기록되었는가? 예를 들어 이 토지 건물을 공정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적절하게 취득할 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건물의 가치라든가 토지의 가치가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돈을 제가 1억을 줬는데 토지에 5천, 건물에 5천 나눴는지 아니면 2천, 8천 나눴는지 배분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경영진의 주장 및 공시주석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 기록된 재무제표,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유형자산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공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 사실과 권리의 의무, 이거는 앞에 BSPL이랑 동일한 겁니다. 공시된 사건과 거래가 기타 사항들을 이 발생되었으며 기업에 귀속됐는지, 그죠? 그리고 완전성, 재무제표에 포함할 공시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예를 들어 유형자산 주석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거기 안 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분류와 이해 가능성, 요게 여기 앞에서 보지 않았던 것들인데, 예를 들어 차입금으로 공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종 자본증권이에요. 그러면 분류가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해 가능성은 너무 어려운 말로 써놨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보기 어렵게 정리를 했다던가 하면 이해가 잘 되도록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쉬운 말로 좀 고쳐서 써야겠죠. 풀어서. 그리고 정확성과 평가, 이것도 앞서서 봤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평가가 어떤 밸류에이션 방법을 속에서 했는데 그 방법이 적정한지도 공시를 잘 해주어야 됩니다. 방법론까지도요, 필요하다면 적어줘야 되고요. 이제 다음과 같이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영진의 주장은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주석이 기본적으로 경영진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경영진이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맞다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의 이런 하나하나 항목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오디시고, 그 오디시고 곧 인터널 어카운팅 내부 회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은 잘 이해하고 내부 회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